1월부터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급 받는 근로자라면 개인 사업자보다 연말정산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여러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가 도움이 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2천만 원 초과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그리고 의료비세액공제와 보험료세액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 등이 있죠. 세금 계산 구조에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신고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감되고 세액공제는 공제 금액 그대로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효과적입니다. 소득공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 인적공제는 용어 그대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 사항입니다. 소득공제는 거주자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공제되는데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해당되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경로우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공제됩니다. 우선 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군요. 내가 납부한 4대 보험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4대 보험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의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에 있죠.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지급한 개인부담분에 대하여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으며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 분들의 국민연금 본인 부담분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한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기존 주택으로 주택연금 받는 경우 주택 구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그리고 전세자금원금 상환액도 해당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연금 수령액에 대한 이자 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용어가 연금이지 사실은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연모지기이며 주택연금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4대 보험 공제, 주택 관련 공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납부액과 주택 전세 관련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구입 관련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도 잊지 마세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이자 비용 소득공제입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택연금이자에 대한 상당액은 200만원까지 수령한 연금에서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연금 수령인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상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능한 주택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필요한 소득공제 서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선정에 불리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의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돈은 은행 대출, 즉 부채이므로 소득 금액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오히려 기초연금 선정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라면 이해가 빠르죠. 그런데 소득공제 요건은 거주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가능한데 1년간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만약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였다면 청약저축공제와 전세자금공제 합계액이 400만원입니다. 전세주택 기준은 면적기준, 대출기간 여부, 대출이자 기준 등이 있죠. 공제 대상 주택은 주택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인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로 면적이 넓어집니다. 여기서 주택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다가구 주택이라면 총면적이 아니라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에는 토지 면적도 포함되는데 공제 대상 토지는 부수토지 면적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기준인 부수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은 주택면적의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입니다. 은행 등의 대출기관에서 전세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대출금 차입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합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하죠. 주의할 점은 임차인 계좌로 받으면 안 됩니다. 대출기관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는 부모님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인데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빌려야 하고 차입하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차입기간은 임대차 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획재 정부의 서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안 됩니다. 즉 지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소득공제에서 제외합니다. 기획재 정부의 이자율은 2021년 3월 16일부터 1.2%이고 2023년 3월 20일부터 세법 개정으로 2.9%입니다. 전세자금 소득공제도 복잡하군요. 마지막으로 장기주택자 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물론 근로소득자만 해당되고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야 하죠. 공제 요건은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 원 이하이고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액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에 대한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고 만약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죠.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가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023년 연말 정산 시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단, 아래와 같이 금리 방식, 상환 방식,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변하게 됩니다. 첫째,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1,800만원 공제합니다. 둘째,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1,500만원 공제합니다. 그리고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는 300만원이 공제되죠. 주의할 점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청약통장공제와 주택담보대출공제 합계액이 공제 대상 한도액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하여 세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변경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요건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턴 기준시가 6억이므로 양도가액이 10억인 경우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는 2023년 기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이었는데 2024년 기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금액이 매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